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결혼한 지는 6년 차에 접어드는 기혼 여성입니다. 사실 뭐든 무난하게 살아왔던 저라 이런 사연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맹세코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밖에 나가 단 한 번도 시댁욕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표현에 인색하고 가부장적인 시아버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치근하게 생각하며 더 살갑게 챙기려 노력했죠. 시댁에는 아들만 둘이라 딸이 없거든요. 보통 아무리 아들만 있는 집이라고 해도 딸 노릇을 하는 아들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저희 시댁은 아들 둘 다 성격이 시아버님 판박이었어요. 남편보다 4살 많은 아주버님은 더하면 더했지 아주 상남자였고요. 그나마 제 남편이 저를 만나 많이 부드러워진 편이었는데 그래도 딸 같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예외적으로 잘할 뿐 밖에서는 종종 차가워 보인다는 오해를 사곤 했었는데 오히려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어머님이 가장 신기해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해. 성준이 그게 왜 너한테만 그렇게 다정할까? 어머님도 참 그게 왜 이상해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야 그렇긴 하지. 근데 원래 우리 집 남자들은 태생부터가 다정한 구석이 없어. 아무렴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근데 왜 유독 너한테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냔 말이야. 나는 그게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보기엔 네가 딱히 예쁘거나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야말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항상 저런 식으로 저를 은근히 깔봤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에겐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애정 결핍이었죠. 저기 TV에 나온 부부들은 전부 쇼윈도 부부야. 아니 어떻게 20년, 30년 산 사람들이 저렇게 지내니? 아주 생쇼를 하고 앉아있네. 시청자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연기를 해? 에이, 연기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보기만 좋은데요. 그리고 30년 넘게 산 저희 부모님도 사이 좋으세요.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님 괜히 부러워서 그러시구나.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어요. 시어머니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제가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리고 말았더군요. 원래 우리 엄마 이상형이 최수정 같은 남자였어. 근데 우리 아빠 봐서 알잖아. 굳이 말하자면 우리 아빠는 최수종의 정반대지. 그래서 나 어릴 때는 엄마가 서운하다고 아빠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 근데 뭐 타고난 게 어디로 가? 엄마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달라질 게 없었지.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쇼하고 사는 거라고 정신승리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조심해. 아, 특히 장인 장모님 얘기는 하지 말고. 장인 장모님 사이 엄청 좋으시잖아. 안 그래도 우리 엄마 그거 엄청 의식하고 있다. 정말? 아, 그래서 그때 나를 그렇게 무섭게 보신 거구나. 그런데 나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 너무 불쌍해. 아버님은 좀 맞춰주시지. 에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 일은 절대 없어. 우리 형도 아마 똑같을걸? 나나 자기 만나서 이만큼 노력하고 사는 거지. 우리 집 남자들한테 그런 거 기대하면 큰일 나. 아, 그러셔? 그 말은 자기도 나중엔 아버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나 늙어서 외로운 거 아니야? 어허, 나를 뭘로 보고. 나는 자기랑 결혼해서 다시 태어났지. 내 롤모델이 장인어른이잖아. 저는 남편 말에 웃어 넘겼어요. 사실 저희 아빠는 정말 애처가 중에 애처가시거든요. 저희 친정은 시댁과는 다르게 딸만 둘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딸들보다도 언제나 저희 엄마가 1순위, 아니 0순위였어요. 한마디로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 바보셨죠. 어릴 때는 그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자식 입장에서도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건 나름 좋은 가정교육이었고 자연스럽게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말수도 별로 없고 늘 화가 나 있는 듯한 시아버님의 첫인상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긴 했어요. 꼭 무뚝뚝한 저희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런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도 온갖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자연스레
그와 반대의 생활을 하고 계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라도 시어머님께 잘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도시 생활에 회의를 많이 느끼고 계셨죠. 두 분 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사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유유자적한 시골 생활을 늘 꿈꿨고 제가 결혼하면서 그걸 조금씩 실천하려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덜컥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사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살 거면 이왕이면 멀쩡한 걸 사지 왜 폐가를 샀어 흉흉하게. 네 아빠가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손으로 고쳐보고 싶다는데 그럼 어떡해? 폐가가 다른 집보다 싸기도 했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빠는 전문가도 아니잖아. 그냥 냅둬. 네 아빠가 해보고 싶다잖아. 엄마는 재밌을 것 같은데 엄마도 이참에 네 아빠 따라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 봤지? 네 엄마가 오케이 했어. 그럼 됐지. 시집간 딸이 웬 참견이야. 너는 그냥 아빠가 집 잘 고쳐놓으면 서서방이랑 놀러 나와. 어째 시집가더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아이고, 집 고치러 다닌다면서 내 얼굴은 어떻게 보시려고? 설마 나랑 그 이까지 불러다가 일 시킬 거 아니지? 어머, 들켰네. 여보, 우리 들켰다. 그러게, 인건비 좀 아껴보려고 했더니 들켜버렸네. 그래도 이게 다 추억이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주말이면 시골 폐가를 고치면서 장장 1년을 보내셨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에도 손재주가 좋으신데 어쩌다 한 번씩 친정 부모님의 시골집을 찾아갈 때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웬만한 인기 있다는 펜션보다 훨씬 고급지고 멋졌거든요. 게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나무와 꽃들로 유리 정원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실 때면 제가 꼭 왕실의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분명 다 쓰러져 갔던 폐가였는데 언제 저런 멋있는 집이 되었는지. 저희 부모님의 세컨하우스는 금세 그 마을의 핫플이 되었죠. 할머니들이 그렇게 오셔서 아빠 칭찬을 하신다는데 엄마가 남편을 마을에 뺏긴 기분이 들 정도라고 하셨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일은 서울 아파트에서 직장인의 삶을, 주말엔 시골의 세컨하우스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원하던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시며 이중 생활을 시작하셨고 저희 부부도 친정 부모님 찬스로 종종 평일에 휴가를 내어 그 집에서 쉬다 왔어요. 저도 시골 생활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자기도 나중엔 이 근처에 집을 사서 저희 부모님처럼 집을 고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절대 싫다고 결사 반대했지만 너무 좋아하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다 저희 부모님은 마을 이장님이 2고랑 정도 밭을 줬다며 도와줄 테니 농사를 지어보라고 권했고 저희 부모님은 본업이 바뀔 정도로 농사에 열성이셨는데요. 농번기에는 아주 휴가까지 쓰시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정도였어요. 그 덕에 저는 그 비싸다는 무농약 과일과 채소를 한 박스씩 얻어먹게 되었고 저희들만 먹기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시댁에도 나눠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님 표정이 어쩐지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죠. 아니, 편한 아파트 두고 니네 부모님은 무슨 생고생을 그렇게 사서 하시니? 우리 나이에는 그저 다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움직이시면 운동도 되고 좋죠. 덕분에 이런 것도 얻어먹잖아요. 요즘 채소랑 과일값 엄청 비싼데. 그건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지.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은퇴하시면 아주 거기 가서 사실 작정인 거니? 아마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그렇게 공들이시는 거고. 그래? 그럼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처분하시려나? 혹시 니들 준다고 하지 않든? 에이, 그럴 리가요. 은퇴하시면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저도 그이도 그런 기대는 추워도 하지 않는걸요. 아주 천생연분 나셨네.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때쯤 슬쩍 얘기나 해봐.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거 팔아서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딴 채소나 과일보다 그게 더 남는 장사지. 어머니도 참, 저는 싫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이랑 둘이 열심히 벌어서 저희 힘으로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아, 전에 저희 엄마가 어머님 언제 한번 시골집에 놀러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 있으세요? 뭐? 아우, 나는 싫다. 시골 가면 벌레 있고 거름이랍시고 똥냄새도 나잖아. 나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별로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아. 네가 그냥 대충 니네 엄마한테 잘 좀 얘기해줘라. 내가 보기보다 비위가 좀 약해. 아, 네. 저는 시어머니 말에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서울에서 오래 사신 건 맞지만 시어머님 친정도 전라남도 땅끝마을 어디라고 들었던 터라 묘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어머니께 친정 시골집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다 저희 아빠가 엄마의 부탁으로 꽃밭과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고 해서 남편이랑 시골집을 방문했고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았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너 카톡 사진 거기 어디니? 참 좋아 보이더라. 아, 거기요? 저희 친정 부모님 시골집이요. 뭐? 거기가 다 쓰러져 간다는 폐가라고? 에이, 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요, 제가 뭐하러 그래요. 폐가였는데 저희 아빠가 손수 다 고치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는 전문가들 손을 빌리긴 했지만 거진 다 저희 아빠가 지으셨다고 해도 무방하죠. 왜요? 이쁘죠? 그래. 예쁘구나. 난 또 니들이 우리 몰래 어디 좋은 펜션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어. 아참, 네가 전에 나한테 니네 시골집 한번 놀러 가자고 했었지? 그거 나 갈란다. 이번 주 주말 어떠니? 어쩌죠? 저랑 그이가 이번 주부터 엄청 바빠서요. 그이는 주말도 반납하고 출근해야 하고 저는 퇴근하고 일 싸들고 집에 와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당분간은 시골집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빨리 말씀하시지. 그러면 지난주에 모시고 다녀왔을 텐데. 예, 네가 언제 최근에 나한테 니네 시골집 가자고나 했니? 그때 딱 한 번 물어보고 그 뒤로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잖아. 내가 모양새 빠지게 너한테 가자고 졸라야겠니? 그야 싫다고 하셨는데 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죠. 지금처럼 가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야 저도 아는 건데. 어쩌면 너는 맨날 그렇게 내 말에 따박따박 토를 다니? 아무튼 시간 좀 내봐. 니들이 아무리 바빠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있을 거 아니니? 난 그런 줄 안다. 나 참, 무슨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요? 보통 자식이 바쁘고 힘들다고 하면 걱정하는 게 먼저일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하루 24시간 꼬박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한테 바쁘다고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셨어요. 그때쯤 저도 예전과는 마음이 달라져서 슬슬 시어머님이 얄밉게 보이기 시작했죠. 시댁은 시댁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하더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저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는데 제 마음이 예전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서 바쁘다던 남편은 무슨 츤데레도 아니고 마지못해 시간을 내는 것처럼 평일 내내 야근을 하며 주말 시간을 확보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일거리를 싸들고 친정 시골집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을 모시고요. 어서 오세요, 사돈.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바깥 사돈은 같이 안 오셨어요? 네, 저희 집 양반은 도통 쉬는 날에는 꼼짝을 안 해서. 저도 솔직히 이제는 남편 없이 다니는 게 편하고요. 사돈은 안 그러세요? 같은 회사 다니시면서 주말까지 이렇게 붙어 다니시는 거 솔직히 좀 별로잖아요. 네? 저도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저희는 하도 같이 다녀서 그런가 없으면 좀 허전하고 그래요. 여보, 우리 안사돈 오셨는데 그것 좀 꺼내봐요. 사돈, 제가 사돈 오신다고 해서 곶감이랑 꼬차 좀 준비해봤는데 저기 유리정원에서 드실래요? 어머, 예쁘기도 해라. 어떻게 이런 걸 여기에 만드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너무 좋다. 제가 원래 이런 유리온실 정원을 갖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만들어준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시죠. 안은 더 예뻐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님께 환한 얼굴로 시골집 여기저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시어머니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죠. 솔직히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알고 있었고 괜히 모시고 왔나? 살짝 후회도 됐는데 시어머님은 애써 태어난 척 웃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부러움과 샘이 가득하셨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다행히 저희 아빠가 눈치껏 혼자 오신 어머님을 잘 챙겨주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꽤 잘 어울리셨고 저는 그 모습에 안도하고 싸들고 온 업무를 처리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저녁엔 친정 아빠가 바베큐도 손수 구워 저희 모두에게 대접해줬는데 시어머님이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1박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님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냥 자고 갈까?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피곤하기도 하고 성준이도 밤길 운전하려면 힘들잖아.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일부러 술도 안 마셨고 오히려 밤에 가는 게 차도 안 막히고 좋아. 그래요, 어머니 시골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벌레 나올지도 모르는데. 막상 와보니까 괜찮다고. 내가 있을만 하니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홀랑 먹고 가기만 하면 너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오늘 저녁에 저희가 올라가는 줄 알고 계셔서 내일은 아마 밭에 가시고 바쁘실 거예요. 그럼 더 좋지? 나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너무 챙겨주시면 그게 더 부담스러워. 어쨌든 자고 가는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황당했어요. 그렇게 자기 비위 약해서 시골은 싫다고 하시더니 정작 자기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극진하게 대접받은 오늘보다 저희 부모님이 밭에 가시고 없다는 것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렸어요. 시어머님의 시꺼먼 속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렇게 급 1박을 하게 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였는데 친정 부모님은 조금 난감한 얼굴이긴 하셨지만 기꺼이 시어머님이 주무실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왕 주무시고 가시는 거 저희 친정 아빠는 시어머니께 약주 한잔 하시겠냐고 권하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막걸리나 소주, 맥주 이런 건 도통 못 먹겠더라고요. 와인이나 한잔하면 좋겠는데 이런 시골에서는 사치겠죠? 보아하니 와인잔도 없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와인이라면 저희 와이프가 좋아해서 제가 종류별로 어지간한 건 전부 다 사다가 놨어요. 와인 냉장고도 있는걸요. 사부인께서는 어떤 와인을 좋아하세요? 저희 와이프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해서 화이트 계열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아, 안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남편분이 계셔서. 그럼 저도 화이트로 맛있는 거 한 잔 주세요. 시어머님은 그때는 자신도 도저히 숨길 수 없었는지 혼자 와인 2병을 비우시고는 저희 엄마한테 들러붙어서 부럽다는 말을 연발하셨어요. 술을 얼마나 드신 건지 나중엔 혼자 울기까지 하셨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가 넘어도 시어머님은 숙취로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거진 11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난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차려놓은 식사를 무슨 조식인 양 드시며 그제야 전날 모두 둘러보지 못한 시골집 곳곳을 살피며 당신 핸드폰으로 사진도 열심히 찍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아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친정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저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집으로 올라왔고 시어머님은 올라가는 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니네 시골집 생각보다 좋다. 방도 넓고 거실도 아늑하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네,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로망 들어준다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신경 쓰셨어요.
넌 가만 보면 눈치가 참 없어. 넌 내가 네 시아버지랑 사이 별로인 거 알면서 꼭 니네 부모님 사이 좋은 거 은근히 자랑하더라. 너 일부러 나 약 올리는 거지?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님이 좋다고 하셔서 설명한다는 게. 그래, 알겠어. 아니면 됐고. 그나저나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우리 니네 부모님 안 계실 때 종종 오자. 네? 저희 부모님 안 계실 때 오자고요? 그래, 괜히 신경 쓰실 것도 없이 그냥 안 계실 때 우리끼리 오는 것도 괜찮잖아. 저게 뭐더라? 세컨드 하우스?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거지? 그럼 식구들끼리 오며 가며 자유롭게 쓸 수 있겠네. 그렇긴 한데 저긴 엄연히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저희도 저희 부모님 허락받고 가끔 가는 건데. 그래 엄마, 아무리 좋았어도 무슨 펜션도 아닌데 그건 아니지. 막말로 엄마 별장이야. 야, 가족끼리 니 거 내 거가 어딨어? 같이 이용하면 되는 거지. 아까 싹 둘러봤더니 냉장고도 가득 채워져 있고 생필품이랑 화장품들도 전부 있어서 몸만 오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요. 거긴 저희 부모님 집이라니까요.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숙박업소래. 좌우간 내 맘에 쏙 들었어. 다음엔 친구들이랑 가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때부터 슬슬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농담 같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본집이든 세컨하우스든 사돈집인데 거길 왜 당신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는 건지 당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님을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남편한테 시어머님이랑 시골집에 가는 건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바로 말해버렸는데요. 이런 건 빨리 해야 뒤탈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자 다행히 남편도 차에서 자기 엄마의 이상 징후를 느꼈는지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저희 시골집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철벽을 치고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예, 나다. 내가 요즘 너무 무료해서 니네 부모님 시골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부모님 평일엔 서울에 계시지? 지난번처럼 휴가 내고 시골집에 계실까 봐. 네? 저희 친정 시골집에 가신다고요? 왜요? 왜긴 아까 말했잖아. 좀 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런데 저희는 요즘 평일이고 주말이고 시간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래서 이번엔 니들 말고 내 친구들이랑 가려고. 내 친구 중에 차 있는 애가 있거든. 걔 차 타고 가면 돼. 주소 있잖아. 내 핸드폰으로 주소만 찍어 보내줘. 어머니,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 친정의 친구들이랑 놀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친정이니? 거긴 별장이잖아. 그리고 원래 집이라는 게 사람이 자꾸 들락날락해야 하자가 안 생긴다. 꼴랑 주말 이틀만 쓰기엔 집이 너무 아깝지. 내 친구들이 내가 찍은 사진들 보고 자기들도 너무 가보고 싶다고 성화를 부려서 이번에 한번 데려가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친구들이 성화를 부린다고 사돈집에 친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난색을 표하다 못해 이건 경우 없는 짓이라며 화를 냈고 시어머님은 저한테 왜 화를 내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분명 니네 부모님이 나한테 다음에 또 오세요 했잖아. 그래서 내가 또 가겠다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어머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몰라. 이미 나는 내 친구들이랑 가기로 약속을 했고 나는 개망신 당할 수 없으니까 갈 거야. 그러니까 주소나 보내.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잔뜩 열이 받아서 니네 부모님 별장 있다고 자기한테 유세 떠는 거냐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니 급기야 아이처럼 삐치셔서 성질을 내셨어요. 그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됐냐? 그리고 너도 내 집에 오지 마. 이참에 그냥 나도 너랑 영 끊을란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 순간부터 어머님이랑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죠? 그럼 더 예의를 갖춰주세요. 남이니까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당신도 열이 올랐는지 제 전화에 불이 나게 시어머님은 연신 전화를 하셨고 저는 하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버렸죠. 전화가 계속 울려서
회사 근무를 할 수 없었거든요. 덕분에 불편하기도 엄청 불편했는데 제 속이 아니었어요. 너무 짜증나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따까리 했죠.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도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자기도 자기 엄마가 너무 창피하다며 제 짜증을 모두 받아줬고 자기 엄마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곧장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과 또 된통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영 끊자고 하시더니 밤늦게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까지 들은 줄 알아? 세상에나. 아무리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래서 나 당분간 여기 있을란다. 어머님이 저한테 영 끊자고 하셨잖아요. 저랑 이제 남인데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너랑은 남이지만 내 아들하고는 천륜이야. 네가 싫으면 네가 나가.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그깟게 뭐라고 이 사단을 만들어?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자기 창피하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 너는 너 때문에 시부모가 이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엄마, 그게 왜 가영이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잖아. 세상에 사돈집에 친구를 데려간다는 게 말이야? 으휴, 넌 누구 편이야? 넌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이 불효막심한 놈아.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저희 부부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고 성질이 나던지.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며 극구 말렸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엄마 가시게 할게.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참아주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알아. 자식은 나도 속이 뒤집힌다. 우리 엄마 정말 왜 그러냐. 갱년기도 지났을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가운데서 남편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약속을 받고 일단 그날 밤은 참고 넘어갔는데요. 일부러 시어머니랑 마주치기 싫어서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한 저였는데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남편 말대로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집에 가신 건지 다른 데 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도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 못 이겠다고 하고 나가셨다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걱정은 됐는지 남편이 시아버님께 전화를 해봤는데 시아버님은 관심 없다며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아버님이 저러시니 시어머님이 삐뚤어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정작 시아버님은 자신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았고 60년 가까이 그렇게 사셨으니 이제 와서 달리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며칠 동안은 식구들 누구도 시어머님의 행방을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시골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좀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뭐? 도둑? 엄마 문단속 잘 안 했어? 했지. 일요일 저녁에 무조건 창문이며 현관문이며 대문까지 싹 확인하고 오는데. 그럼 문을 부시고 들어간 거야? 그게 좀 이상해. 대문이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그래서 난 너랑 서서방이 다녀간 줄 알았지? 뭐? 그럼 마을 사람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가영아, 서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엄마 얘기 잘 들어. 아무래도 니네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것 같아. 뭐? 우리 어머님이? 에이, 그럴 리가. 주소도 모를 뿐더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알아? 그게 마을 CCTV에 니네 시어머니가 찍혔어. 친구들 죄다 끌고 오셨더라고. 정말이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길 도대체 어떻게 가셨는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도무지 퍼즐이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죠. 저희 부부 침실에 있는 화장대엔 제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골집 주소를 적은 기억이 났어요. 순간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곧장 남편은 대동하지 않고 서울 친정집으로 갔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아무래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주소 적어놓은 걸 보셨나 봐.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집을 엉망으로 쓰셨어?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면 어쨌길래. 뭐 그런 건 그냥 치우면 되는데 문제는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 물건? 뭔데? 그게 아빠가 이번에 엄마 생일 다가와서 선물을 하나 사서 숨겨놨거든. 반지랑 팔찌인데 참 사돈지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니? 믿기세요? 사돈 집에 몰래 들어간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물건까지 훔쳐 나왔다는 사실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 물건이 500만 원도 넘는 고가라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죠. 일단 내가 확인할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가져간 게 맞으면 내가 다시 가져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시어머니께 전화해보라고 하면서 지난 일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러니 집으로 오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눈만 깜빡이며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요, 참 황당하게도 시어머님은 나 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싶으면 걔 보고 직접 오라고 해. 아주 내가 예뻐라 해주니까 버릇이 없어. 이참에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왕 복수를 계획한 거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들을 모두 소환했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모두 시댁이 있는 유부녀들이라 제 일을 꼭 자기 일들처럼 감정이입을 하더라고요. 그 뒤 저는 휴가까지 내고 친구들을 전부 데리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정색을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똑같이 했어요. 어머니도 친구들 데리고 저희 친정에 가는데 그럼 저도 친구들 데리고 시댁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냉장고에 아마 음식 있을 거야. 그거 꺼내서 편하게 먹어. 아, 안마의자 새 건데 니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어머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안방에서 한숨 자도 되죠? 야,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진상이야. 왜요? 어머님은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하셨던 것처럼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문제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는데 뒤질 것도 없이 시어머님 핸드백에서 저희 아빠가 말한 반지와 팔찌 세트가 든 케이스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케이스를 열어보니 내용물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저는 안방 곳곳을 뒤져 감나갈 것 같은 시어머니 물건만 죄다 쓸어 담았죠. 그리고 장롱 깊숙하게 숨겨놓은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웬 떡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냉큼 챙겼어요. 그리고 늘어지게 한숨 자고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안방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사이 제 친구들이 보란 듯 자연스레 다가를 즐기고 있더군요. 저희 시어머님이 머리가 아프다며 이마에 하얀 띠까지 두르고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때 봤어요. 어울리지 않게 반짝이는 팔찌와 반지를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지. 그래도 꾹 참고 그날은 그냥 친구들이랑 철수했어요. 친구들은 더 할 수 있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더 큰 한방을 위해 친구들을 해산시켰죠. 그리고 그날 시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물론 시어머님까지도요. 시어머님은 별지랄을 다 한다며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지만 이내 제 손에 들려있는 당신 1000만 원 통장을 비롯한 당신 물건을 보고는 눈이 뒤집히셨어요. 야, 너 그거 내 거 아니니? 저게 간땡이가 부었네. 감히 시댁에 와서 도둑질을 해? 그러게요. 어머님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죠. 어머님, 그 팔찌랑 반지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아, 그래요? 그럼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만 하고 다시 드릴게요.
싫다. 뭘 확인해? 너나 내 통장이랑 내 물건 내놔. 그것들 전부 아까워서 내가 쓰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저게 정말 미쳤네. 너 왜 그래? 갑자기 친구들을 죄다 끌고 오질 않나? 남의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 않나? 너 도벽 있니? 도벽이요? 도벽은 어머님이 있으시죠. 그 팔찌에 아마 저희 엄마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을 건데. 아, 반지엔 저희 엄마 생일이 각인되어 있을 거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여보, 쟤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거엔 없어.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되잖아. 갑자기 그런 물건은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긴 샀지. 나는 뭐 이런 것도 못해? 남들은 자기 마누라한테 이런 보석 선물도 하는데 당신이 안 사주니까 내가 샀다고. 됐고 확인하게 당장 내놔. 아니면 내가 힘으로 한다. 진짜 그러기만 해? 이혼할 거야? 그래, 이혼해. 그러니까 당장 풀어봐. 그렇게 당당하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 시아버님은 잔뜩 화가 나서는 반강제로 시어머님이 차고 있던 팔찌와 반지를 억지로 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이니셜과 저희 엄마 생일 날짜를 확인하셨는데요. 그 순간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잔뜩 겁에 질려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셨어요. 여보, 나도 훔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순간의 충동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차보고 도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 진짜야. 안 싸더니 하도 부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엄마,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야, 니들이랑 그 집 갔을 때 봤지? 숫자가 4자리밖에 안 돼서 간단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친구들 데리고 어머님 댁에 가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야, 이게 그거랑 같니?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잠깐 가서 놀다 온 거고 너는 내가 있는데 쳐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내가 서울 친정집에 갔어? 거기는 노는 집이잖아. 엄연히 다르지? 그게 그거죠.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사돈이 가족이에요? 사돈은 남이에요. 남의 별채로 지은 집에 들어가셔서 어머님은 함부로 절도까지 하신 거라고요.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무단 주거 침입이랑 절도죄로 신고할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애미인데 시애미를 신고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여기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랑 연 끊으신다고. 저는 그 연 다시 이을 생각 없어요. 이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이혼하죠 뭐. 자기야. 왜? 못할 것 같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세아가 미안하다. 어찌됐든 내 식구가 지은 죄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리고 물건은 도로 돌려드리고 원하시면 보상도 해드린다고 해. 뭐 그렇다고 마음이 풀어지진 않으시겠지만. 여보 미안해. 여보라고 하지 마. 난 당신이란 여자랑 이젠 더는 안 살아. 아니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는데 그것도 구별을 못하면 어떡해. 나 몰래 1,000만 원이나 잘도 모아놨겠다. 그거 갖고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님은 그날 바닥을 키시며 시아버님과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자기가 이혼하면 직업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사냐며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솔직히 짠하지도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시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린 시아버님은 정말로 이혼을 감행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건을 찾았으니 됐다며 다른 조치는 하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만만한 게 저라고 시어머님은 저한테 시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셨죠. 얘 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질투가 나서 그랬다. 니네 엄마는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구박댕이로 사는 것 같아서 잠깐 돌았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집 양반이 네 말은 좀 듣잖아. 지금이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좀 말해줘. 싫어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하신 행동에 책임지셔야죠. 그게 어른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말 듣지 않고 몰래 가시고 저희 엄마 물건에 손대신 것은 어머님이세요.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는 내가 안 불쌍하니?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 노력이 부족하신 거겠죠.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도 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버님이 오죽하면 이혼을 선택하셨겠냐고요. 저는 아버님께 이혼하시라고 바람 넣은 적도 없고요. 이건 아버님 선택이에요. 뭐야? 저게 정말 끝까지 사람을 무시하네. 그래, 너 잘났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마. 내가 이혼을 하던 말던 네 남편 친모는 나고 네 시애미가 나라는 건 변하지 않아.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럼 뭐 가만히 있나요?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님과 다시 엮여야 한다면 이혼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말했어요.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고 굳이 힘든 길을 갈 이유가 없다고 제 의사를 분명히 전했는데요.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저한테 각서까지 써주었죠. 만약 제가 우려한 일이 벌어진다면 신혼집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은 저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애정 결핍이 불러온 일탈은 최악의 사태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비상금으로 만든 1,000만 원도 위자료로 시아버님께 뺏기게 생겼고 아들 둘은 철저하게 시어머님을 외면했으니 시어머니는 더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으셨죠. 결국 당신은 그렇게 싫다는 땅끝 마을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벌레와 공생하며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시아버님께 못 받은 관심을 저라도 많이 드리려 노력했을 텐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님을 떠올리면 제 마음이 씁쓸하기만 해요.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가 참 잘 지내고 싶었는데 가끔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시아버님이 믿기도 합니다. 이왕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남녀인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남편과 사는 동안은 후회 없이 또 아낌 없이 제 마음을 모두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훗날 저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비록 시어머님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부디 그곳에서는 잘못된 마음으로 당신을 또다시 불행에 빠뜨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사연을 시아버님이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나마 안부를 전해드려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시아버님도 이혼 후 혼자 계시지만 예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계시니 행여 돌아오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다 적고 보니 새삼 부끄러워지네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 저희 시어머니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서운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이들한테 표현하시라고요. 내가 먼저 표현하면 상대는 더 많은 사랑을 나한테 표현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줄 때가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